네,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또 알테오젠 그리고 제약바이오 뉴스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 외에 또 시장을 압도하는 이슈와 재료는 뭐가 있을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알테오젠 그리고 배터리주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성훈 이사,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 증시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거야. 더 이상 저가 매수 가격적인 매력 이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다 불기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들이 갑작스럽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최한덕 매니저도 관심주로 선택을 했죠. 기술 수출 계약금 조기 수령 소식에 현 구간 급등을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준비에 나선 배터리주까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화장품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화장품주를 둘러싸고는요. 좀 불안 그리고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출 우등생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죠. 이번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누적 수출액이 93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로 가장 많이 수출했던 게 2021년도였는데요. 당시 최대 수출액이 92억 달러였는데 지금 11월까지의 누적을 계산해 봤을 때 93억 달러다. 올해 진짜 많이 화장품 수출했구나. 우등생이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면서 오늘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환호하기는 조금은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어제 나왔던 이 11월 화장품 수출은 다소 불안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실적 악화라던가 수출 피크아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요. 11월 전체 수출 역시나 7억 달러를 웃돌면서 역대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안에 지역별로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중국 부분에서 홍콩과 함께 전월 대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국내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을 봤을 때에는 이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간 연일 성장만 했던 미국 시장 안에서의 기초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줄었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왜 기초가 안 팔렸지? 많은 분들이 어제장엔 불안했고요. 오늘은 오히려 여전한 수출 우등생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성훈 이사님. 오늘 갑작스럽게 화장품주들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그간 무시했던 여전한 수출 우등생이라는 게 오늘 다시 부각돼서 화장품주가 오른 걸까요? 아니면 최근 트렌드가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 네. 관심 없고 조금 더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트렌드가 유효한 걸까요? 우선 수급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보이고 시장이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 시장이 기로점이었죠. 여기에서 더 밀림이 안 되는 구간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근에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쉬어가는 거고요. 반면에 약했던 쪽 중에서 펀더멘탈 변화가 크지 않은 쪽 같은 경우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나와서 밸류 매력이 반영되는 구간 속에 있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돌아설 때는 먼저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이 강하게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아까 봤듯이 11월 데이터가 색조 화장품 쪽은 상당히 좋았죠. 그렇다 보니 색조 중심의 종목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해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이에요. 여기 더해져서 우리나라 연말 연시에 소비 진작 대책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글로벌적인 부분보다는 좀 작기는 하겠지만 소비 진작에 대해서도 저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우리나라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땐 낙폭과대 위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낙폭과대 그리고 수급의 유입이 오늘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국내 화장품 제품군의 비중을 보면요. 저희 기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기초 부분에서 미국의 수출액을 보니까 11월에 다소 좀 둔화된 게 보이면서 어제장만 하더라도 질문들이 많았고요. 걱정도 많았는데 오늘도 그 데이터를 전혀 무시하는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참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이성 이사님은 수급 효과가 좀 크게 작용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등도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건가요?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에 네. 무게를 둡니다. 낙폭과대란 점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게 뭐 추세적으로 다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종목이 나타난다라고 하기보다 여기에서 딱 업종 내 종목도 차별화돼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매출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발생하던 기업 같은 경우가 뭐 일본까지 시장이 확장되었다라는 점, 그거는 매출에 대해서 다각화가 더해진 부분이고,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갔지만 마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보되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진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도 그와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잘 나왔는지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만큼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스텝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살짝 부담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살려놓고 있는 기업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었던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 주가의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잠깐 뭐 지금 화면에 차트도 잠깐 나오고 있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과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전반적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뭐 연초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종목 수도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네. 전 추가 반등을 노려볼 필요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 9월달이나 10월달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 먼저 살아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뭐 VT 같은 기업들은 살려놓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기업들, 지금 제가 눈에 딱 띄는 건 VT밖에 없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화장품주들의 반등은 단기 좀 기술적인 반등의 현가까지는 좀 그래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VT의 추세가 좀 돌려지는 게 눈에 띈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ENC 지분 추가 인수 소식에 강한 상승을 부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가치,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집니까? 지분 인수라면서?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가 어쨌든 이 리드샷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외형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많이 조정을 바꿔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VT처럼 이렇게 완전히 추세대를 돌려놓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2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VT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대에 비해서 그런 전체적인 자금에 비해서 수익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평가까지는 아니어도 고평가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8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 밸류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1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보니까 저평가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 VT 같은 기업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또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VT가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성 이사님. 네. 하지만 지금 화장품주 안에서의 대장은 여전히 실리콘주잖아요. 네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나 때는 랑콤이었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비싼 브랜드보다 오히려 그 올리브영에서 잘 보일 수 있는 네. 바이럴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더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조선민열을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현 구간에서 추세를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보통 이와 같이 기술적 반등이 낙폭과대를 인식을 해서 나타날 땐 가격적인 저항권에 도달을 했을 때는 뭐 한번 기로점이 나타납니다. 그 가격이 기술적 저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한 28,900원 정도 구간, 그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조금은 가격대가 무거워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 자, 그 가격대를 만약에 뚫었어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뭐 실리콘투 기준으로 급락하기 전에 가격대인 뭐 35,000원 그 이상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미처 대응을 못하고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때는 필히 좀 매도를 하고 우리가 다시 좀 판을 새로 깐다라고 하죠. 화장품 쪽 손실을 보다가 다시 올랐으면 이제 매도하고 다시 좀 화장품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 또는 다른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 못 샀던 쪽 그런 쪽을 좀 추려서 포트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실리콘투 대장이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홀딩하는 것보다는 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적인 저항 라인도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성 이사님은 지금 화장품주 내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탑픽을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을 최선우주로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참 주가가 올라서 택한 건 아닌데 네. VT입니까? 네, 공교롭게 이거를 택했어요. 이 상황이 왜냐면 VT가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나머지 화장품주 중에 실적이 우선 깨지지가 않았어요. 깨지지 않고 일본 중심의 매출이 나오다가 이제 북미 쪽으로 마케팅 비용을 투여하면서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은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에서 끝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냥 화장품을 파는 밸류 정도를 받을 텐데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이제 병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용 기기와 유사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이 돼요. 그렇다 보니 좀 모멘텀이 더 열려 있다 보니까 화장품의 최선호주로는 VT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도 VT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성 이사님이 따라하셨어요. 네, 따라했어요. 따라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네. 두 분의 선택이 VT를 조금 더 합쳐지는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단도 갑자기 오후에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이 뷰티 시장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봤을 때 이재규 본부장님 네. 또 보이는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파마 리서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장품은 저는 VT도 너무 좋은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보다는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화장품 쪽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승 여력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리쥬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게 2025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진출을 했고 리쥬란 쪽에 대한 고객들의 그런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리쥬란에서 파생되고 있는 화장품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 이 부분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뭐 주가 상승의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필러라든지 보톡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스킨 부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는 또 이 파마 리서치가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화장품 중에서는 뭐 말씀하신 VT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VT가 화장품 중에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VT가 급등한 다음 날은 항상 하락했습니다라고 개인적인 의견도 더해주셨어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두 번째. 이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화장품에도
기대가 있지만 불안이 공존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불안이 제약바이오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보면 2024년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제약바이오 붐이라고 불 정도로 중반기부터 연이 상승해 보였어요. 뭐 바이오텍들의 기술 이전 기대,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 기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출시 기대,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연말에 이런 기대를 살짝 흔든 또 이렇게 터치한 것들이 있었죠. 미국의 정책 변화,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이 있었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살짝 휘청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또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다시 올라주고 있어요. 알테오젠을 보시면 2024년에 특히나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있는 건 지난 11월에 에너투에스씨 제형개발 계약 체결 건과 관련해서 오늘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 맞아 알테오젠 받을 돈 많지라는 기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진행해서 우리가 좀 팔로우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 그 11월 달에 계약했던 것 있잖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그럼 돈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계약금이 처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단계별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2억 8천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4,200억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280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제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화장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화장품과 이 제약바이오를 잠깐만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차트의 모양새를 잠깐 보면 위에 중간에 이제 검정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콜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121선 하단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21선을 살짝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누그러들면서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21선 위로 다시 한번 자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의 이런 개별적인 호재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붙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엔터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들은 전반적으로 밀림이 나왔는데 오늘 좀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저는 못난 이들의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추세를 이어갈 만한 쪽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화장품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알테오젠에 나온 내용은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도 역시나 121선 상단에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속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못난이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못난이 안에서도 계속 들고 가야 될 못난이가 있고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는 못난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과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믿어봐도 괜찮은 못난이였거든요. 현 구간에서 알테오젠은 가격이 지금 30만 원을 절대 붕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근에 붕괴시키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30에서 40만 원 그 사이 언저리에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보여줄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단 네. 뭐 직전 고점, 최고점인 45만 원대까지는 뭐 단숨에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란 기업이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70만 원까지도 레포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셀트리온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들로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오늘도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상승 정도는 좀 약해질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37만 원 선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저는 우상향이나
횡보 정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제약 바이오들이 오히려 다음 텀에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알테오젠은 엄청난 급등보다는 추가적인 우상향은 가능하나 V자 반등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 이성 이사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연말 연초에 빅딜들이 좀 많이 성사가 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를 좀 준비하며 9월, 10월에 제약바이오 다 담아놨더니 갑자기 11월에 좀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 연말 연초 짚어주신 것처럼 이때는 기술 수출의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일정들도 있다 보니까 이때는 그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 물질 소개도 있지만은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추려볼 필요가 있는데 종목 중에서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인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기술 수출 요인이 연말 또는 연초에 나올 만한 시기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보리라고 하잖아요. 요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브로노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리가켄바이오가 난 더 기대가 된다라고 꼽아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제약바이오 최선호주. 저희가 이슈를 항상 가지고 필터에서 종목을 하나씩 내놓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하나 주시죠. 네, 오늘 제가 SK바이오팜을 준비를 해봤는데 셀트리온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둘 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제품이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매출 기준으로 1,000억을 넘어갔고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 대비해서 뭐 주가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향후에 뭐 방사성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스코프리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SK바이오팜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셀트리온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름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셀트리온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는 좀 다른 부분인데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특허 만료에 의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 때는 뭐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 기업들 중에서 많이 못 올라온 종목군들을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시장 대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함께 SK바이오팜,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최선호주를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 이성 이사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